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황사의 중국발 스모그가 겹치면서 서울 등 일부 내륙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지만 오후부터 깨끗한 바람이 불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수소 가격을 화석 연료 수준으로 낮추는 기술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또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열차나 연안 선박, 물류 운송용 대형 드론 등도 2030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의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엑소브레인은 일반 상식 분야에서 구글보다 10% 이상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서술형 질의 응답이 가능해 한국어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황사의 중국발 스모그가 겹치면서 서울 등 일부 내륙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밤사이 황사가 추가 유입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중부, 인천 동남부, 영동 북부, 전북 군산 제주도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미세먼지는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이 유지되겠지만 오후부터 깨끗한 바람이 불며 중부지방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화석연료로 대체할 미래 에너지, 이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2040년까지 수소 가격을 화석연료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국회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입니다. 1kg당 가격은 8,800원.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수소차 넥소를 기준으로 수소 1kg으로는 약 96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소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을 보면 2040년 수소 1kg당 공급 가격은 3,000원으로 화석연료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친환경적인 방식, 이른바 수전의 기술을 활용해 수소를 대용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열차나 연안 선박, 물류 운송용 대형 드론 등 다양한 운송 수단도 2030년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의 에너지 체계 전환과 핵심 수소 전략 기술 확보로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긴 호흡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소 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소 소재와 부품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과 부산을 미래 신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다음 달 2차 양자 협의를 열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여기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분쟁 해결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패널 설치는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뒤 60일 안에 당사국 합의에 실패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패널 심리는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에 끝나며 긴급사안은 3개월 안에도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면 패소국은 분쟁 해결기구의 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소매 판매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산업 생산도 2달 만에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넉 달 연속 늘어나는 등 일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경기가 횡보하는 모습인데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른 추석을 앞둔 8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소비가 한 달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잇따른 태풍과 강수, 고온의 영향으로 환절기 의복 판매가 4.6%,
이른 추석 선 구매에 따른 기저효과로 음식료품 판매는 4.4%가 각각 줄었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2.2% 감소했는데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하락입니다. 7월과 8월에 증가세를 이어가던 전산업 생산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계 장비와 자동차 생산이 늘며 광공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도소매와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 전월보다 0.4% 감소했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넉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산업용 기계 투자가 증가해 2.9%가 늘었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월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비로는 마이너스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과거에 이제 반도체 장비 투자가 이제 거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이제 전월비로는 이제 계속 소폭과 이제 어느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엇갈리면서 통계청은 최근 경기 흐름이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과 같았고 향후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선행지수는 6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경기가 횡보하는 최근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 쭉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에 뭐 대외 여건이라든가 대내 여건에 생산 소비 투자가 크게 반등할 만한 요인들은 좀 찾아보기 어려워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와 소비,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0월 수출이 467억 달러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46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줄어 올해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에 역대 두 번째 수출 실적을 기록했던 만큼 전년 대비 감소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 제품이 부진했고 선박과 컴퓨터, 화장품 등 신성장 품목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또 세계 경기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 독일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세계 10대 수출국의 수출이 모두 동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1년 전보다 14.6% 감소한 413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네, AI,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텍스트, 즉 자연어로 기술된 키워드와 질문에 대해 정확히 정답을 찾아주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장학퀴즈에서 우승한 인공지능 엑소브레인. 3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찾아주는 웹 검색 기능이나 단답형으로 응답하는 수준을 넘어 서술형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방대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답을 질문에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정확히 찾아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현재 일반 상식 심층 질의와 법령 지식 심층 질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기계가 문제 유형을 판별한 뒤 최적화된 해법을 통해 정답을 찾아주는 원리입니다. 이 기술 개발로 AI 비서 등 한국어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 기술은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 공개한 한컴 오피스 2020의 지식 검색 기능으로 탑재됐습니다. 일반 상식 분야에서 구글과 비교한 결과 엑소브레인이 10% 이상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국회 도서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무 서비스 검색에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법령 질문은 변호사를 대신해주고 전문가의 검색과 답변 과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보는 개인이 따로 검색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정보마저도 직접 저희 사용자가 바로 질문하고 답을 찾고 문서 작성할 수 있게 해서 문서 작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모래밭에서 바늘과 같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이 기술은 인공지능 상용화는 물론 구글, IBM 등 외국산 인공지능 솔루션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는 데도 한몫할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각종 재난과 치안 현장에서 안전감시 역할을 맡은 신형 드론이 개발을 마치고 첫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전남 고흥항공센터에서 재난 치안용 무인기 사업으로 개발된 드론의 초도옥 비행을 행사를 열었습니다. 첫 비행 시범에서 드론은 해상 감시와 사고 현장 출동 과정에서 조난자를 발견하고 영상 정보를 전달하거나 구명 장비를 전달하는 임무를 선보였습니다. 재난치안용 무인기 사업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기술 개발을 맡고 소방, 경찰, 해경이 각 특성에 맞는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검증을 거쳐 개발을 마칠 예정이라며 기존 상용 드론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의 대응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연금관리기관 등과 공유하면서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경찰청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고 내역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연금을 신청하려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각 기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학원비가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비싼 유아 영어 학원의 한 달 학원비가 224만 원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4배나 비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지역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 학원 비용은 월 평균 103만 7천 원에 달했습니다. 교습비에 모의고사 비용 등을 합한 것으로 올해 4년째 대학 연간 등록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한 영어 학원 프랜차이즈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운영하는 세 곳으로 월 224만 3천 원이나 됐습니다. 연간으로 하면 2,691만 6천 원으로 올해 4년째 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인 670만 6천 원의 4배입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서울시교육청 학원 교습소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유아 영어학원 일평균 수업시간은 4시간 51분으로 중학교와 비슷했지만 무려 11시간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싼 학원비와 긴 수업 시간에도 유아 영어 학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295곳으로 2017년보다 44곳이 더 생겼고 이 중 강남 서초구가 87곳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강동 송파구가 뒤를 이었고 이른바 비강남권 가운데는 강서 양천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유아 영어학원 2년에 사립초등학교 6년까지 다니면 8년간 최대 1억 3,500만 원이나 든다며 점점 공고해져가는 토권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결핵은 치료약물에 내성을 가진 균이 있어 완전히 퇴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병관리본부 연구팀이 내성 결핵균의 효과가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핵은 세계 사망률 1위의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 매일 72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해 5명이 이 병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3가지 약물이 개발돼 있지만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균이 계속 발생해 완전 퇴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연구팀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대식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식세포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지만 결핵균을 정식하는 숙주가 될 수 있고 숙주가 된 대식세포는 몸 전체로 이동하며 균을 옮기게 됩니다. 결핵균이 호흡기 내에 마크로파지에 감염되면 그 안에서 증식하고 약물을 회피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성질을 착안하여 세포 내에 감염된 결핵균을 제거하는 약물 스크리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700여 개의 화합물 가운데 항결핵 신약 후보 물질 6개를 발굴했고 10DBC라는 물질이 광범위한 내성결핵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0DBC라는 화합물은 기존 약물에는 듣지 않는 내성결핵균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고 인체 마크로파지에 감염된 결핵균에도 항결핵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적인 학술지인 스템셀 리포트에 게재됐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은 동물 실험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내성결핵균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개발 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지난 2003년 개발 당시부터 성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안전성 판단의 전 단계인 주세포의 성분 문제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 것인데 이를 뒤집기 위한 근거로 안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2003년 검사 방법을 안정화한 이후 세포 유래를 추가로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코오롱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코오롱 티슈진의 연구 노트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두 번째 변론기인을 열고 향후 증거 조사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이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귀리의 새싹에 아토피 피부염 개선과 건강 기능성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농진청 식량과학원 연구진은 귀리 새싹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홍반을 32%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동물 실험 결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귀리 새싹에 세 종류의 건강 기능성 물질이 들어있어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된장을 비롯한 장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작용해 만들어지고 맛도 좌우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장류 제조에 쓰이는 미생물을 새로 개발했는데 장류 제조 기간도 줄어들고 맛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콩을 먹음직스럽게 쪄냅니다. 이 콩을 갈아 사각형 메주를 만들고 건조와 발효 과정을 거쳐 된장과 간장, 고추장을 만듭니다. 이들 전통 장류의 맛은 집집마다 제각각. 발효 과정에 공기 중에 있는 세균과 곰팡이가 들어가 작용을 하는데 균의 종류나 소금의 양에 따라 맛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메주가 발효도 잘 되고 장도 잘 담가져야 되지만은 소금량이 적을 때는 쉬어서 먹을 수가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갈 때는 너무 짜니까 먹기가 힘들겠지요.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다양한 메주에서 찾아낸 바실러스균. 장류 제조 과정에서 유해 미생물을 억제하고 장류의 품질과 맛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바실러스균과 곰팡이균을 따로 넣어 버무린 뒤 하루만 지나면 발효가 끝납니다. 각각 발효된 두 콩을 섞어 항아리에 넣어두면 되는데 쓴맛은 줄어들고 구수한 맛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효 종균이 가지고 있는 발효 특성 때문에 콩을 빨리 분해해서 제조 기간도 빨라지고 그리고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도 많아지기 때문에 맛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농촌진흥청이 특허 등록한 이 바실러스균은 장류 제조업체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식품 재료로 인정돼 건강 기능성 식품 제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정말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을과 잘 어울리는 영화 한 편,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산책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